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케빈 뉴섬 주지사가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패키지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다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서류 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395건으로 200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86%는 남성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새해를 맞아 준비한 한인 주요 단체장들의 신년 계획. 오늘은 그 두 번째로 LA 한인 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을 만나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에선 2만 3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파이자가 3월쯤 오미크론용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도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장시간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돌봄과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지역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영학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서면 인사말에서 더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46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낮 최고 76도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 200명이 늘어난 9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0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선 22,945명이 신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71.8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64명에 비해서 7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7일 평균 검사자는 10만 명당 603.9명입니다. 한편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600명의 오렌지 카운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픽업 테스팅 키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픽업 테스팅 키트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은 뒤 집이나 차에서 절차에 따라 직접 채취한 샘플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키트는 빠른 결과가 나오는 자가진단이 아닌 PCR 검사 키트로 예약 없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채취한 샘플은 검사 키트를 받았던 장소에 다시 제출하면 되고 검사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장소는 메모리얼 파크 노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모두 13곳이며 주소와 운영 시간은 LA 카운티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일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요일 현재 교사와 학생 등 41만 4천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6만 2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확진율은 15%입니다. 교육부는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가급적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먼저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들은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는 천 마스크 대신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천 마스크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통합교육부의 마스크 관련 지침은 개학 후 2주간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병원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오는 2월 1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들이 증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격리 기간이나 검사 과정 없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병원 내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간호사협회는 보건당국의 조치가 의료 종사자는 물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1월에 기록한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집계를 보면 전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82%가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1,5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6%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선행 지표인 확진자 증가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3배 증가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인 67만 7천여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도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는 3월쯤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CDC는 오늘 수정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캐나다를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또 서인도 제도 남부의 퀴라소 섬에 대한 여행 경보도 4단계로 올렸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상대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내려졌던 비필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자격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 유예의 다카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가 확정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애덤스 시장이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선거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80만 8천 명의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시의회와 구청장 선거뿐 아니라 예비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최강철 상임대표는 최근 믹스 위원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 대표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믹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사태 등 전반적인 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으로 종정선언만을 위해 만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믹스 위원장이 우리에게 종전선언을 말하던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장시간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긴장 구조의 배경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대를 둘러싸고 주권 문제일 뿐이라는 미국과 안보 위협이라는 러시아 간 견해차는 여전했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8시간가량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먼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강화된 군사행동의 중단을 러시아 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반발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선 주권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One country cannot change the borders of another by force, or dictate the terms of another country's foreign policy, or forbid another country from choosing its own alliances.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측 군사 조치가 모두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가입으로 나토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는 상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for us it's absolutely mandatory to make sure that Ukraine never ever becomes member of NATO. 미러 양측이 안보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한 가운데 나토와 유럽 안보 협력기구 등은 러시아와 별도의 추가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But I don't think we can expect that these meetings will solve all the issues. What we are hoping for is that we can agree on a way forward. 러시아 측 군사행동 가능성에 미국 측에선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일단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이웨이 구간들 비교적 원활한 소통 상황 보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405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서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버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페어팩스 애비뉴까지 10마일대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와이록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처지다가 헤이븐 헐스트 애비뉴 구간부터 세펄 뷰다 블루버드까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도 눈에 띕니다. 134번 웨스트 그리고 101번 노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또 110번 노스 방면은 리더언더 비치 블루버드 출구에,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와이드 옥 애비뉴 구간에는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설 방송은 새해를 맞아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LA 한인상공회에서 강일한 회장을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상화까지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에 경제 회복에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상공회의소가 적극 나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2년 동안의 팬데믹 동안에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늘에서 신음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기지개를 켜다가 또다시 오미크론 사태를 해서 또다시 지금 움츠리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들이 한 150분 정도의 이사님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또 CPA도 있고 또한 닥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있고 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태스크포스를 마련을 해서 원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정보도 전달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계속해서 연방 혹은 로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법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제때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벌금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상위가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날 커뮤니티의 떡국 나누기 행사나 생활용품 나누기 행사 등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 확산세가 조금만 누그러지면은 저희들이 원래 했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계획은 항상 옛날처럼 떡국 나누기 행사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다든지 팔라쇼를 한다든지 그 원래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한인타운 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는 2월 1일 설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CBB 은행은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오픈뱅크는 24일부터 31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 US 메트로뱅크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으로 보내는 송금에, 한미은행은 26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00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분석 매체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는 모두 39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는 12.5%, 그리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53.1%가 증가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86%는 남성이었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52%, 흑인 35%, 백인 7%였습니다. LA시 인구 분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인 점을 고려하면 흑인 남성이 총격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와츠 지역에서 23건이 발생했고 보일하이츠와 플로렌스 그리고 그린메도우 지역에서 각각 14건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살인사건이 가장 많았던 달은 7월로 모두 48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가 오늘부터 정상 요금을 받습니다. MTA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버스 운임을 받지 않고 그동안 무료로 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무료로 운행해왔던 MTA는 버스 운행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승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 승차권 판매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저소득층 불치자들에게 주정부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아동과 청년층 그리고 50세 이상의 저소득층 불치자들에게는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지사는 이를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 불치자들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2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최근 들어 폭등하는 가운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만료된 코로나19 유급병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주의회에 코로나 유급병가 부활을 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지사가 요청한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응급 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번 패키지에는 코로나 검사 시설수를 늘리고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박차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전선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나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와서 다시 그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한테 그 유급 코로나 관련된 유급 휴가가 아직도 있냐는 질문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된 건 지금 없죠. 작년 9월까지 다 끝났죠. 지난해 9월 30일에 만료된 유급병가제도에 따르면 26명의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비즈니스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80시간의 코로나 감염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출근이 어려울 때 적용됩니다. 김혜원 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해 직원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와 가족의 코로나 감염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로 나눠 임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자가격리하도록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 100% 지급해야 되고 일일 최대 금액은 511불에서 5,110불까지였습니다. 자가격리가 아니고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돌보거나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거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일일 최대 금액의 3분의 2, 즉 200불에서 2,000불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 가주 법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5일간의 자가격리 이후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고용주분들이 코로나로 관련된 유급병가는 작년 9월 말로 끝났다는 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는 그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레귤러 유급병가밖에 안 되는데 가주 노동연합 측은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로 인해 병들었다며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를 다시 마련토록 요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3명의 살해 의혹과 친구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부동산 재벌이 건강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78살의 로버트 더스트가 캘리포니아주 시설에서 복역을 하다 인근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오늘 사망했다고 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더스트는 지난 2000년 당시 오랜 친구였던 수전 범원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왔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보다 17일이 앞당겨졌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감안해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보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동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열연을 했던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론 최초로 골든글로브 TV 부분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잔혹한 게임. 궁지에 몰린 주인공을 쥐락펴락하는 깐부 할아버지는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극단의 감정을 오가는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인 78살의 노배우 오영수 씨.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오스카상과 함께 미국 영화 시상식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지만 비영어권 작품에는 유독 배타적인 보수적인 성향으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기생충에 이어 지난해 미나리도 작품상과 연기상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지만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변하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했던 골든글로브가 어떤 그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쌓아올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성취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55년 연기 인생 대부분을 연극 무대에서 보낸 천생 배우 오영수. 수상 직전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관객과의 약속이 먼저라 공언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는 전에도 그랬어요. 공연이니까 관객과의 약속인데 그래도 저는 못 가고 내 딸을 보낼까.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1부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을 돕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고 돌봄과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는데 인천 상륙작전 같은 역전 드라마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성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충을 듣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녹색 어머니 외에도 공공 일자리로 대체하자 제안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 행보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 돌봄 책임을 좀 평등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도 필요할 테고. 초등학생은 전학년 오후 3시까지 수업하고 방과 후 돌봄 시간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신경제 비전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발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고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전 드라마를 시작하겠다 자신했습니다. 또 지역 맞춤 공약으로 영종도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GTX 노선을 신설하고 경인선 인천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4통 8달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인천의 매립지도 대체 부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책 구상인 그린노믹스를 통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엔 국고를 쓸 생각뿐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약속엔 부사관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단 7자로 일으킨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의 하나일 텐데 남녀 편가르기다, 또 증오를 키운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꺼내든 카드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SNS 단 7글자로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공약을 책임지는 정책본부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표였습니다.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거죠. 당초 윤 후보가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왔던 만큼 입장 변경은 이준석 대표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중에도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여성가족부가 이제 구청수의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이던 민주당. 지지율을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윤 후보 비판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선명한 입장보다는 남녀 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입장 정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 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가장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낸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부 부처 하나만을 떼내 없애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를 포함해 그간 여러 번 존폐 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여가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예산 1조 2천억 원 가운데 여성 정책에 쓰인 예산은 8%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 속에 여가부는 어제 부처명에 청소년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병역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은 가뜩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 모병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퍼지면 군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새해엔 군 병력이 50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서 전투 구성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는 2030년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안철수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과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내놨습니다.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연 모병제를 국방 예산이 감당할 수 있고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지 치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국방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시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군은 올해 여군을 전체 병력의 9.2%까지 늘리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직업군인 자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공약으로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토론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노총과 대한의사협회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찾아 인턴 체험을 한 뒤 스타트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금융노조지부 대표자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LA 시간으로 오늘 낮 2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사체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북한의 두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첫 공판의 쟁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미리 짜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민관 합동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해 사업에 공모했을 뿐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른바 대장동 사인방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 뭡니까?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공사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공모지침서 작성과 변경 과정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62.79포인트 하락한 36,068.87, S&P 500지수는 6.74포인트가 떨어진 4,670.2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6.93포인트가 상승한 14,942.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67센트 하락한 배럴당 78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12월 31일 종가에서 주가 23달러 68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한 해 109%가 뛰어오르면서 LA의 상장 기업 가운데 7번째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고 LA 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 LA 지역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한미은행은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상장 기업 가운데 지난 한 해 주가가 가장 많이 뛴 기업은 아람브라에 있는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폴로 메디칼 홀딩스로 지난 12월 31일 종가 기준 주가가 73달러 48센트로 300%가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한때 4만 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장중 3만 9천 달러대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을 찍은 뒤에 빠르게 4만 달러 선을 지켰습니다. 마켓워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잠시 3천 달러 선을 밑돌았다면서 암호화폐 전반의 하락은 주식, 특히 기술 관련주의 모멘텀이 이번 주에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공개한 서면 인사말에서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2월 연준 의장에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았으며 의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연임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종 정책적 대응과 백신 확보 등이 강력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경제는 수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항상 그렇듯이 도전은 남아있다며 미국의 빠르고 강력한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병목 현상이 초래됐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후 회복 과정이 과거 다른 경기 회복 사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진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이뤄진 수상한 거래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리차드 클레리다 연준 부의장이 오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자신의 주식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로써 연준 이사진 가운데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4차례의 금리 인상뿐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4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면 그들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 CEO의 발언은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6%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지금으로부터 단기인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6%로 중기인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직전 어린 지난해 11월에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1월 6%로 오르면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한 중앙값은 단기, 중기 모두 하락해서 직전월 역대 최고치에서 후퇴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폭이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도매 재고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7,7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 증가폭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10월 도매 재고는 2.3% 증가해서 2.5%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11월의 도매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9% 증가했습니다. 11월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1.22%로 전월과 같았으며 지난해 11월 1.30%보다 낮았습니다. 11월 도매 판매는 6,308억 달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3%가 늘었습니다.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2월의 고용 추세 지수 ETI가 116.6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수치는 114.49로 115.64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12월 고용 추세 지수를 구성한 8개 요소 가운데 6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일명 부메랑 키즈가 경제적 격차를 보여준다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진단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연은은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부모의 집으로 이사한 젊은 층의 약 36%는 주로 연소득이 14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소득이 2만 7천 달러 미만인 가정의 경우 부메랑 키즈의 비율이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이코노미스트인 앙드레 빅터는 부메랑 키즈는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약간의 쿠션을 가졌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그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메랑 키즈들이 임금이 더 높고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는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NFL 시카고 베어스가 성적 부진을 이어 단장과 감독을 동시에 해고했습니다. 조지 맥카스키 베어스 구단주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언 페이스 단장과 매트 네기 감독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17대 31로 역전패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백신 미접종 상태로 호주에 들어가려던 조코비치의 입국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여전히 비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조코비치에 대한 입국 비자 취소 결정은 비합리적이다. 법원은 테니스 왕제 편이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조코비치 측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백신 접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추방 대상자를 구금하는 호텔에 갇혔던 조코비치는 자유를 얻었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권과 소지품을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호주 정부가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17일 시작되는 호주 오픈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노리는 조코비치가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미접종자 조코비치와 호주 정부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재인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에 내일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엘리저 이번 한 주는 오는 수요일까지는 70도대의 낮 기온을 보이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60도대로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저녁 LA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바람은 잔잔한 편입니다. 밤 최저 46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 47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7도, 해안 지역은 72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구름이 조금 낀 후 밤늦게부터는 개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로 예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